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하성욱입니다. 2023학년도 고교 입학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 12월 진로센터 개소 이후에 우리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달서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소 첫 해인 2021년 센터에서 제공한 심층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서울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의 의학과에 합격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올해도 진학 설명회, 맞춤형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해서 명품 학군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요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태원 달서구청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교육국자 특구다 그렇죠? 그럼 알고 계십니까? 뒤에 보는 분이 있는 것다 그렇죠? 특구면서도 아마 지금 달서구에는 아마 우리가 달서구가 힘껏 그렇죠? 지원센터가 몇 년 전에 해서 지금 표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면 그죠 혹이도 도움 필요해서 문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앞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죠. 우리 지도센터가 지금 이제 그 월배 그죠. 앞으로 아마 좀 하시면 아마 이연 뒤면 되게 월성 쪽 오기 건데 지금 짓기 전에 임시로 저게 그 월배 LH 공사 그죠. 그 건물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오시 바라면서 아무쪼록 그러니까 다소구나 뭐 독서 프로그램도 창의 발표를 봐야지만은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도움이 바라면서 저희 꿈은 똑같다 그랬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교육하면 수업을 있잖아요. 그죠. 딱 2등 하면 이제 다섯인데 거기랑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교육학에서 우리가 많이 또 지원이 가장 다소 많이 지원하는 중인데 지금 뭐 아직은 있잖아요. 뭐 작년에 원래 같은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한 28명 합격했죠. 그랬지만 앞으로 하여튼 기대하면서 힘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얼자나 수업을 못 짜는 게 특히 우리 대구의 중심은 지금 오게 되죠. 여러분들 최근에 숙제 내리 벌레는 다 봤습니까? 하늘이 잘 안 본다 전에 또 가사는 거죠. 진짜 바쁘다 그렇죠. 그래서 이치를 잘 받아내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교육의 어떤 부흥 그렇죠. 또 교육의 자부심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어떤 강의 수강 속에서 여러분들도 자녀의 진로에 또 학생들의 꿈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식순과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경북기계공고 변문상 교무부장님을 모시고 특성화고 입학 전형 안내를 먼저 진행한 후 이어서 11시부터 일반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성서고 형교육 진로진학부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성화고 입학 전형 안내를 위해서 변문상 경북기계공고 교무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기계공고 교무부장 변문상입니다. 제가 사실 달서구청에서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이스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린 게 이번이 한 3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큰 강당에서 하고 했었었는데요.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특성화 마고에서도 또 제가 또 설명회 또 안내를 또 드리는데요. 사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학군 달서구 명품학군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특성화고 마고 다 모아도 이제 학부모님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린다 해도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기 정말 어려운데 달서구만 해도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사실 저도 달서구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일반 계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앞서 제가 또 하는 이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고등학교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러한 진로도 있었구나 측면을 가지시고요. 이러한 경로를 봤을 때 사실 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바뀌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꼭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 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러한 진로도 꽤나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을 좀 가져주셨으면 싶다라는 측면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학 또는 진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학생들이 또 사실 크게 관심을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성적이 나왔고 이제 진로에 대한 결정의 시기라서 관심이 좀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3학년 2학기에 대한 중간 기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성적이 나와서 끝날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일반고라고 말씀을 하는 이제 학교는 후기고로 대구시 광역시에서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뉩니다. 후기고에 있는 것이 일반계고고요. 전기고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역계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뽑는다는 사실조차도 조금은 이제 아마 성적 관련되어서 그때 와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전기고 중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더 빨리 뽑아요. 그래서 지역계고에서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었었는데 라는 측면을 고민을 하시다가 성적이 다 나와서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또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또 일정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준비한 분량이 50페이지가 넘습니다. 말씀드린 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저도 압니다. 이게 앉아 있어 알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보고자 이런 학교도 있었고 이런 성과를 또 거둔 적도 있구나라는 측면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또 일부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직업계고 하면서 도대체 그래 성적 앞에 있는 저도 일반계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랬죠. 근데 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저 대기업 가고 싶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선생님이 꾸민 적이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맞는데 나름 꿈을 또 이룬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학교 학생들, 저희 마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월급을 받는 걸 보니까 진로를 잘못 결정했구나. 이런 좀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보니까 도로 학생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진로를 자꾸 고민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또 가지고 또 그 삶을 영위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잘 아시죠? 저처럼 뭐 교사가 목표였다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진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안정된 삶이 주 목적이라면 또 새로운 진로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저는 인문계 나왔냐고 말씀드렸냐면 저 때 그랬거든요. 유독 그렇게 인문계를 나왔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당연히 이제 학교를 보낼 때 마치 특성화 또 일반계고가 아닌 지역계고를 보내면 이건 얘 공부 진짜 안 했네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그 스타일폰요 아시죠? 다들 아실 텐데 2% 1% 이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직업 진로 세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학생들 개인주의적 경향을 또 되게 요즘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개인주의적 성향도 되게 강하고요.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진로 얘기하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도 안 했을 텐데 이게 학생들이 보통요. 그렇게 많은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주관도 뚜렷하고 많은 정보를 본인들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의 얘기를 더 귀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 지역 사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바꾸려고도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너 무슨 직업을 가질래라고 했을 때 의사, 그리고 뭐 변호사, 검사 막 이렇게 좋은 직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또 모르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유튜버, 건물주대입니다. 뭐 유튜브 막 나오니까 그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배달에 대한 직업도 회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거든요. 학생들 다 합니다. 유튜버 요즘에 워낙 SNS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조금 그 변화에서 조금 천천히 그러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다들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육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보통 고등학교 보내시죠? 제가 그래서 성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성적 아직 마감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고를 아직도 이제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제 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학생이 원하면 그게 최고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원하고 그 진로가 뚜렷하게 뭔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로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구가 일로 가라 했다가 본인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 진로에 대한 길은요, 목적의식은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중간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계도 똑같습니다. 지역계고가 성적만 나와서 온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진로가 다르다는 측면으로 견해를 조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많이 변화하는데 언제 가서 느끼냐면 취업적 측면 고비 시작한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얼핏 보니 그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교를 간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마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이제는 사회인에 벌써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면서 금전적인 혜택, 경제적인 독립을 벌써 했고요.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은 포스코 다니는 학생이 집에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에 오는 그런 애들 봤더니 보통 이제 은사님이라고 막 인사하거든요. 신인할 때 오게 되면 본인들께 한 평균적으로 한 50만 이상의 용돈을 드리고요. 본인은 2000cc에 대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의 삼성에 취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쯤입니다. 1년 전쯤에 연락이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자가집을 얻었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자기 근무속 연수가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서울에 집이면 이제 집값이 좀 괜찮죠. 괜찮습니다. 물론 대출 일부 있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청약을 내어서 돈을 낼 수 있다는 측면만 해도 꽤나 많은 걸 모았다. 또 RP사태 잘 모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등등부터 이런 거 다 안 하고 다 안 하고 순수하게 모았답니다. 그렇게 했으니 좀 괜찮다고 봅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했던 학생이라서요. 이제 성적은 조금만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을 때 얼마 받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사가 처음 됐을 때 교사 비스 죄송하지만 교사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00 정도 또 채 안 못 받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기업 냈더니 한 140만 원 정도 받아서 제가 행정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카드값이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기대하는 그런 금액이 보통 한 300대시죠. 솔직하게 한 300대실 겁니다. 그런데 그 300을 넘는 그러한 인원들은 실질적 봤을 때에서 약 30% 되네요. 이거는 통계치에서 나온 자료라서요. 신문에 나왔고요. 팩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도 월급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기대 금액이 생각보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난 안 그랬었는데 조금만 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자녀도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 문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변계고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과와 문과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변화했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이공계 쪽 계열이고 직업 계열은 보통 이과 쪽 계열의 좀 측면이 좀 강하죠. 상가 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문과가 득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인 시절에 아마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과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합니다. 최근에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서울 아니죠. 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치를 보게 되면 이과 쪽 출신에 있는 학생과 문과 쪽 출신의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 월급을 통계치를 냈더니 2배랍니다. 그래서 안 간대요, 문과. 문과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그냥 측면인 거지, 제가 또, 저 선생님이 문과 하지 말아더라. 이런 측면도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금액적인 측면이 좀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턴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이과 쪽 계통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으니 아마 이 학생들의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목표는 금전적 혜택과 안정적인 삶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문대학교 쪽으로 유턴했겠죠. 그래서 새롭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기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IT를 배우겠다. 여기다 또 포함되면 또 AI, 인공지능을 배우겠다. 이렇게 유턴하는 학생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총망라한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출근길을 걸었습니다. 출근 준비는 서툴지만 설렘 가득한 20살을 따른 어연.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젠 제법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순살 우리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20살 사회초년생 우리 딸. 20살 사회초년생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이 최우선이라는 나의 편견을 보란 듯이 먼저 취업하겠다던 우리 아들. 든든한 나라의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는 너를 보며 믿음직스러웠단다. 가볍고 경쾌한 출근길을 걸었습니다. 출근 준비는 서툴지만 설렘 가득한 20살 우리 딸은 어엿한 공무원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젠 제법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20살 우리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20살 사회초년생 우리 딸. 20살 사회초년생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이 최우선이라는 나의 편견을 보란 듯이 깨며 먼저 취업하겠다던 우리 아들. 든든한 나라의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는 너를 보며 믿음직스러웠단다. 그리고 공부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고. 남들과 같은 속도가 아닌 너만의 속도로 만들어가는 삶.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어. 최연소 공무원이 되겠다며 직업계급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길이라고 참 많이 반대했는데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길이 있다며 아빠를 설득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딸.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적응해야 할 게 산더미고 때때로 힘든 순간이 닥치겠지만 꿈을 이뤄낸 그 힘으로 그리고 선배 동료들과 함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죠?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무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고졸 채용이 있습니다. 고졸 채용은 원래 공무원들 같은 경우 최근에 뉴스에서는 물론 공무원이 최근에 박봉이라서 많은 지원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게 되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그 일반 특수 대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졸자를 채용하고 있는 이렇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조차도 작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그 직종은 좀 다릅니다. 지역계고 같은 경우에서는요 직업 쪽입니다. 그래서 전문 쪽이고 기능직 쪽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강당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서도 저가 정기 전공이거든요. 정기를 관리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공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외주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에서 공무원을 또 많이 뽑게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 이렇게도 많은 길이 있다는 측면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경험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학교는 경북계고 혹시 한번 또 시험을 응시하거나 한 경우 또 우리 학교 또 오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경북계고 시험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감독을 또 하게 되었는데 감독하려고 봤더니 너무 어린 학생이 오길래 저기 앉으라고 그랬죠. 학생 그 시험 치는 학생 쪽으로 앉으라고 했는데 얘가 제 옆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눈치를 봤더니 이 학생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더라고요. 당장 오래된 학생이 있는데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을 나와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직원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시험을 봤던 것을 불과 1년 지나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만족한답니다. 그렇게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측면도 진로에 대한 측면이 어느 루트를 타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공단 쪽 취업을 또 원하는 학생 사실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쪽에 취업한다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마고 처음 나왔을 때 지원이 엄청났어요. 그보다는 조금 줄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가에 대한 지원들이 지역계고 고졸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보통 포함해서 우리가 집업계고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공고, 상공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요즘은 직업계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그 중에서요. 취업 지원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중기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업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게 되면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러 나갑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학교 교육 내용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학교에서 일부 배우고요. 현장에서 한 이틀 정도를 가서 현장 가서 배우게 됩니다. 보통 도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현장과 기업을 오가면서 배울 때 그때 교통에 대한 지원과 교육비에 대한 지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노력만 하게 되면 그런 쪽의 측면상에서 금전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고민을 하지 않고 충분히 이런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요. 기숙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달서구에 계시지만 다른 지역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통이 너무 멀어서 저긴 안 갈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덜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보통 이게 얘기하십니다. 지역계고를 가게 되면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짜 아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대학교를 하려고 목표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채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그 전형이 모든 전공과가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서 상위권 성적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직업을 아까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학습을 병행한다고 잠깐 영상이 나왔을 텐데요. 취업을 하면서도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직업에 대한 경력이 3년 동안 있다면 그 대학교에 또 채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채전형이 있는 거예요. 자꾸 왜 특채전형, 특별전형 얘기하냐 하면요. 뭐가 다르냐. 기존에 있던 일반계고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서 하는 대학 입학전형, 즉 수능을 보고 가는 전형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자리가 있어요. 별도의 자리죠. 그러니 당연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죠. 단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디지털 특별전형 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일과 학습을 병행하려고 그러면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저도 지금 또 대학원을 또 수료한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을 마치고 가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의지 얘기하는 게, 본인이 하려고 한다면 뭐 대학교 그냥 밀어가서 공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서도 학생들이 배울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루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대학교 전액 지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이 되냐고. 근데 기업체적으로 모든 기업체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학생들이 고졸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임금이 좀 적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상에서 이 학생을 키우면 더 나아요. 왜? 대학교를 바로 오게 된 학생들은 당연히 지식적인 능력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대한 경험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새로 보통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 학생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같이 실무적 경험을 쌓고 올라온 학생이 낫겠습니까? 또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키우려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학교 최근에도 입학 설명회, 채용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알고 있던 부분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관심만 있다면 진짜 채용 설명회라는 걸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 기업체 설명을 같이 학생과 들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업체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학생이 지원하는 거지. 예전에 막 그렇죠, 뉴스에 막 나오는데 정말 그런 학교가 아직도 있어서도 그랬거든요. 밀어붙여서, 그죠? 취업하라고 하면 밀어붙여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런 안 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어머님들처럼 또는 학부모님처럼 앉아 계시고 여기 앞에 나와서 입학 담당, 인사 담당관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걸 학생들이 쫙 판단하고 한 다음에 입사를 쓸까 안 쓸까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교도요.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하게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여기 좀 많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어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별도에 대한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력특례 이것도 많이 또 남자 학생이 있는 경우에서 또 많이 생각을 하세요. 대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군대를 갔다 와라 라고 합니다. 대기업 현대차에 입사했다라고 하면요, 바로 현대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군대 갔다 와고 다시 와. 합격은 됐습니다. 했지만 군대 갔다 와 이렇게 하게 되는 기업이 보통 대기업들이고요.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자 군대 우리 기업에 오게 되면 경력특례 제도가 있어. 그래서 함께 와서 자격증 조건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학생이 다 만족해서 관련 직종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군대 갔다 온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보통 또 여기 또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됩니다. 취업연계 장려금이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줍니다. 이게 뭔데라는 측면상에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취업연계 장려금은 정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 취업과 동시에 500만 원의 현금을 주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또 있습니다. 또 기간이 있거든요.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취업하고 일할 거니까 한다 측면이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기업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또 많이 받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또 장려하는 측면과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또 고졸자 학생들을 위해서 금액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학생이 일부 금액을 내고요. 기업체에서 일부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일부 금액을 내어서 자기가 부족한 금액만큼 대기업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일부 보전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한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대기업은 없는 경영특례제도와 대기업은 없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한 3년 또는 한 4, 5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죠. 하면서 새로운 직장과 이직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됩니다. 대기업 가는 학생도 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 당연히 맞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지원들이 있다는 측면을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채용 장려금을 준다는 부분이 신문으로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내일 채용 공지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 지원금이 있고 기업에 대한 기업이 있고 학생이 내는 근로자가 내는 돈이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돈이 된다는 측면 이렇게 소식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채용은 확대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2023년도 내년도까지 30%까지 고졸자 채용을 확대시키겠다라는 측면이 기사로 나온 부분이고요. 민간부문 고졸 채용의 확대를 왜 유도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고졸자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해서 중소기업을 일부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리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병력에 대한 애로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병력 특례 제도가 중소기업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생활수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왜냐? 고졸자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대졸자 학생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요즘은 또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졸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기업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한 직업은 오히려 실무적 능력이 더 강조된다는 부분은 이론만 알고 있는 대졸자보다는 실무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또 잘 배워왔던 그런 고졸자가 더 낫다는 측면도 많습니다. 특성화 마이스터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고는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잘 모르시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가 독일에서 온 용어가 되는데요. 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화는 뭐예요? 고등학교가 기업적 측면, 즉 취업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크게 구분을 짓게 되면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좀 더 지역계고에서 명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즉 기술적 측면상으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을 조금 더 가리킨다. 그보다 수준이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특정하게 특화되어 있다는 측면으로서 직업군을 구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에서 온 용어라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제라는 용어와 마이스터라는 용어를 들어볼 텐데 도제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특성화, 그 위에 있는 마이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이쪽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도 보게 되면요. 같은 내용을 교과 수업을 배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깊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학생이 진학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성적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질이 있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어제입니다. 어저께 지금 모르시겠지만 기능, 즉 직업계고에서는 기술에 대한 전국기능 경기대회라는 게 있어요. 마치 체육 쪽에서 전국체전을 하듯이 기술 쪽, 기능 쪽에서 전국대회가 운영되었고 어제 입자로 최종 검사 결과가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또 꽤나 또 매년 높은 상을 타는 학교거든요. 두서 또 높은 성적을 가지고 또 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 통보가 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많이 땄습니다. 이제 메달을 보통 따게 되는데 상금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메달처럼 따게 되면은 상금도 지원되지 또 그것을 또 누가 보고 있냐면요. 대기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로 학생들을 또 뽑는 그러한 좋은 기회도 스카우트입니다. 그런 기회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특정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 다 있지만요. 사실은요. 의지가 있는 학생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쪽 계통으로 난 이거 하고 싶어 라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자신이 맞는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고 학과에 대한 전공이 열려있는 그런 학교로 진학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로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특정 학교만 비교해도 다양한 전공과 진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는 정말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거 하면 진짜 이거 합니까? 이거 똑바로 가르쳐줍니까?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관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가워. 우리 학교 뭐 친구분이라든지 주변에 근데 학교에는 정말 열어주거든요. 진짜 열어요. 열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의지가 없는 학생이 과연 올까요? 안 온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장 밀어넣었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집에 가면은 이 가상통신 어떡합니까? 맞죠? 그리고 안 보실까봐 문자로도 좀 뿌리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팸 대문 누르면 큰일 날까봐 누르면은 돈 나가실까봐 또 못 누르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스미싱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만 여러모로 막 안내를 드리고요. 학생들 저희 마오 같은 경우는 100% 참여거든요. 이제 방과 100% 참여니 또 자격증 이런 취득도 많다라는 질문도 있고요. 취업과 이런 부분도 많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제도 금전적 측면 정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지역계고 지원하게 되면 합니다. 우리 학교만 예로 들면은 이 예인데 비슷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동문에서 한 8억 정도를 학교에다 기탁을 했어요. 장학금 주라고. 그 이자만 가지고서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년 매년 통계치를 냈더니 정말 많이 나가는 해에는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학생들이 수령하게 되고요. 1년에 매년. 그 다음에 작년을 통계치를 냈더니 한 5,400만 원 정도를 학생들이 수령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장학금 많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이 수령받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반, 공기업반, 부사관반, 취업특별반 취업특별반 이런 겁니다. 삼성반, 포스코반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니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원만 하고 성적이 되고 요건만 딱 된다면 누가 강사로 오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붙었던 학생이에요. 흔히 말해서 특강급 아닙니까? 자기가 나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나 감점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내가 이때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경험을 막 말해준단 말이죠. 작년에 성과가 높은 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즉 작년에 취업적 성과의 높은 학교에 자꾸 지원하려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노하우가 딱 있거든요. 이건 비밀이지만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면접 보러 나오자마자 담당쌤이 앞에 서 있습니다. 너 몰랐어? 그래서 너 어떻게 대답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얘는 떨어졌어. 이거 아닌갑다.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대답해서 붙었어. 요즘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면접도 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조명 켜놓고요. 빛 아십니까? 옛날에 아마 부모님 세대 아실 텐데 다들 포토 찍듯이 캠이 이렇게 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을 더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까지도 학교에 연구했습니다. 해서 현대 나와서 18명 붙었거든요. 100명 뽑는데. 그렇게 노력들을 학교가 하고 있다는 시. 특성고등학교 마고 졸업생 학생들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맞습니다. 대졸자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졸자 학생입니다. 그 대졸자 학생이 고졸자를 이렇게 올렸다 보고 있냐면요. 가만 봤더니 내가 이력서 내려고 봤더니 얘가 벌써 여기 위에서 돈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대학교 학생이 처음에 받는 초봉이 고졸자 학생의 초봉보다 많습니다. 이게 팩트 맞고요. 그런데 대졸자 학생이 고졸자 학생이 입학할 즉 입사할 당시에 고졸자 학생이 입사할 당시에 얘는 일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렇죠? 얘는 그때 입사를 해서 뭐 있을까요? 돈을 받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년 임금을 일부 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고졸자로 들어온 학생이 4년이 지나게 되면 4년제 학생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얘는 뭐 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 학생은 또 뭐 했습니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차이가 나는데 그걸 도식화하게 됐더니 돈 차이가 이렇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6년이 지난 24세가 되면 한 1억 정도에 대한 금액을 이 학생이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뭐 하고 있냐 봤더니 공부하고 다양한 이렇게 경력계 제한 측면 사실적인 부분을 다 써봤더니 다 읽어드리기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되고요. 조금 더 차이 나게끔 한번 그냥 단순하게 봤더니 특성화고 와서 졸업한 학생들은 약 1억 원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잔고가 있는데 대학원까지 온 학생 이까지 너무 멀었나요? 4년제 대학교 취업한 학생은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정도가 꽂혀 있는 거죠. 물론 기둥뿌리 몇 개 뽑아서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돈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죠.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무적입니다. 대구에는 지역계구가 좀 많습니다. 마고와 멜곳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경북기계공고인 마고를 포함해서 전자공고, 달서공고, 여기 달서공고 이름은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로 이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대구 제1여상, 그 다음에 상서고, 그 다음에 대구 보건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되게 대구 달서구에 많아서 따지고 보면 달서구 입장상에서는 정말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리적 이점부터 있으세요, 정말. 사실 다른 지역은 그에 비하면 좀 적은 수에 대한 학교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달서구하면 서울랑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스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4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저희 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고요. 7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입학할 당시에는 전공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좀 한번 운영했더니 요즘 또 특성화고등학교 마고가 또 이런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부모님들 막 이러시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봤더니 꼬마 전공을 만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서 정기적 특성이 맞는 것 같다면서.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봤더니 로봇 조립하는 걸 봤더니 이 기계적 소양이 엄청나다 하면서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최근에는요 계열로 학생을 뽑습니다. 계열 뽑게 되면 이 학생들이 1년에서 또는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를 전공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자신에 대한 전공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생기겠죠.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대다수에서 계열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기획과가 전망이 좋은가? 절차과가 전망이 좋은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일단 학생이 적성이 맞아야 돼요. 왜냐? 자기 자녀는 본인 자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전기 쪽 전공, 꼬마 쪽으로 만지는 거 왔을 때 이건 전기 쪽으로 천재적 기질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설계 쪽으로 더 뛰어난 기질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적용을 해보고 학생들 선택을 하게 된다는 측면. 경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계열이고 일반에서도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에 대한 분야가 있고 지정 분야가 있습니다. 경북기계공고는 기계 메카트로닉스로 지정되어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고요. 일반에서는 자동차 산업 쪽으로 지정된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기계와 결과적으로는 생산 자동화 쪽으로 또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그냥 기계랑 좀 비슷하긴 하구나 라는 측면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마에서는 이름에서 벌써 딱 드러납니다. 당연히 농업 쪽 분야 쪽으로서 특성화되어 있는 또 지정되어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위치는 한 번씩 읊어드릴게요. 수원구 노변동 시지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달성군 부지면에 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생이 또 강점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또 여기 또 지원하고요. 또 여기는 노트북이 꼭 필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학할 당시 노트북 줍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혹 해갖고 또 네, 노트북만 받아보려고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리 제가 위치 말씀드렸지만요. 다 기숙사였습니다. 네, 그렇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한 말씀드릴게요. 대공고 좀 되게 많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그죠? 대공고가 좀 크고요. 학생도 많이 뽑습니다. 계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없냐? 조리 이쪽 쪽 상업적 계열은 없지만 흔히 말하는 공업적 계열은 다 가지고 있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위치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대공고 테크노포리스는 대공고에 대한 부설 쪽으로 캠퍼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게 되는데 여기는 대공고라고 해서 또 동구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달성군에 있어요.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고에 없는 IT 콘텐츠와 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좀 멀리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쪽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전자공고도 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여기서는 전기전자 쪽 계열로 특화되어 있는데 최근에서에 대한 부분은 그 학생 수가 또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수도 또 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을 학과가 또 만들어져 있어서 시각 디자인 쪽 측면도 좀 더 강화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달서공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고, 경북공고, 영남공고 거의 다 비슷한데 각각의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상인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 메카닉스라고 해서 메카가 들어가게 되면 기계와 전기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기계적 성향이 좀 더 강한 것도 있고 전기적 성향이 더 강한 학과도 있어서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과정이. 그다음에 건축가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 과기고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정말 많은 변화를 좀 이룬 학교입니다. 일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기는 저도 여기 학과 개편할 때 한번 참석을 해서 스마트 전기과 같은 경우에서 얼마 전에 아이오닉 반 잘라가지고 학교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기과 미래 쪽 산업으로 해서 특성화 또 재고 조화를 정말 많이 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이하게는 이제 아트 조립과라고 해서 보통은 공업계인데 아트 조립 쪽이라고 해서 여학생들도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통도 좀 많이 학과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공고 위치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 드론 토목과 이렇게 분야가 또 있고요. 건축 쪽도 계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공고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위치해 완천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계, 전기전자, 화공 패션으로 해서 크게 섹터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과를 제가 일일이 읊어보다 보면 제가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학교에 대한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상, 조일, 대중금속 같은 게 전부 다 기계 쪽 계통인데 조일만 특성하게 공군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군 쪽으로 또 학생이 가고 싶은 학생들은 또 공군부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또 만들어 있는 학과입니다. 특징적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쪽입니다. 산업 쪽 계열 같은 경우에서 보통 보면은 경영과 금융 쪽으로 나뉘고요. 보통 이런 쪽 학생들에 대한 진로 경유가 보통 보게 되면 은행,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취업한 학생이 이쪽 계통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제1여상 같은 경우는 회계, 금융이 있고요. 여상 같은 경우에는 경영, 금융, 경영과 금융, 회계 이쪽 부분으로 좀 더 학생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이런 산업적 계열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은 당연히 대구에 유일하게 보건 쪽 계열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보건고입니다. 보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케어과라고 해서 최근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이쪽에 또 진학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있고요. 상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제빵과 조리 쪽으로 학생들이 또 그다음에 연예 매니지먼트 때문에 그 학생들이 또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구 관광고는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정말 관광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이쪽 계통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어 관광 호텔과 관광 조리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 학과를 쭉 써놨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넘길게요.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무슨 말이냐면 농생명 분야는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밖에 없다 이런 말이고요. 기계 분야에서 기계는 좀 많네라는 측면입니다. 특정 과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학과들이 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1만 같은 경우 2개의 과가 기계적 계열이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화 기계라고 해서 자동화 기계는 뭐냐면요. 요즘 공장 그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자동화가 바로 이러한 자동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기계 같은 경우는 전자와 기계를 또 통합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 기계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름 명칭상에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아예 완전히 구분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별도로 되어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일마고가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여기 없죠. 자동차 분야로 특화됐지만 그의 계통인 기계 쪽과 금융 이쪽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고 오히려 그쪽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진짜 자동차과가 있는 곳은 원래 옛날에 달서공고는 없어졌고 대공고만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몇 개 없어요. 두 군데 학교, 경북기계공고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보통 얘기하는 재료 쪽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분야, 토목 건설 분야 쪽은 대공고와 달서공고, 경북공고 몇몇 학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전자 분야는 좀 많습니다. 전기 분야도 좀 많고요. 많은 학교가 산업 수요 쪽 측면상으로 수요가 좀 많은 학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새로 생긴 학교들은 이제 좀 변화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세 군데 학교 있고요. 섬유 분야도 세 군데가 있네요. 어떤 타이밍인지 아시죠? 그죠? 이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이렇게 분야가 좀 나눠진다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특히 있는 부분은 캡처해서 어떻게든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사관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을 꼭 말씀드리는 게 군대 쪽으로 자녀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의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사관이 기술공무원이거든요. 이쪽 계통으로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그때는 미리 이제 봐서 꼭 군부사관으로 안 가도 되는 게 대구에 유독 많다. 뭐냐면 이거 말고 군 특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건 학과로 아예 군부사관 과를 간 거고요. 마치 교사하려고 그러면 사범대학교 진학을 해서 교사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일반 대학교 가서 교직 이수해서 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것처럼 군부사관도 통일합니다. 이거는 학과가 군부사관이고요. 이건 말고 군 특성화로 해서 24학점 요즘 학점입니다. 고등학교도 24단이 옛날에 24시간 이상 학교 24시간 정도를 이수를 하게 되면은 군대 쪽으로 입대 이쪽 계통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또 있어요. 그걸 운영하는 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경영금융 분야 있고 조리 분야, 간호 분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쪽으로 넘기고요.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이 영상 정말 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좀 넘길게요.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여상적으로 졸업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말한 거예요. 이제 리얼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서라몬드예요. 그 아몬드의 이분 이름이 설아인가 그래요. 그래서 서라몬드라고 해서 그냥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서라몬드예요. 서라몬드. 발음이 좀 그런가요? 서라몬드처럼 해줘요. 서라몬드인데 이분이 취업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현장 취득하고 뭐 등등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도 한 번 정도쯤은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도 괜찮다. 실제 이런 거 유튜브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00년도 졸업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시간상으로 제가 진로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진로비전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의 진로적 측면으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다양한 진로가 있고 중소기업 맞춤 인력 양성사업 도시학교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인턴십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저도 신혼여행 때 처음 해외 갔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가더라고요. 그냥 독일 가고요. 미국 갑니다. 부러워 죽을 뻔했긴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인턴십으로도 가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이쪽으로 아예 데리고 가버려요. 현장 수습을 미국으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아린산업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거든요. 기업체가 있거든요. 현장 수습을 미국 지사로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교육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해외 나온 분야이고 마고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다들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통 2학년 정도 애들 데리고 해외 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데리고 가지는 않고요.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해외에 또 진출의 경로를 보여주고 이런 경로도 있다는 측면을 또 시야를 넓히기 위한 측면상에서 해외에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평가형 자격 하나만 말씀드리고 후딱 넘길게요. 가장평가형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문대학교 졸업하면 원래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그걸 딸 수 있도록 이런 가장평가형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당연히 기업체 측면상에 좀 더 취업할 때 유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사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기업체 뭐 이렇게 중학교 출신이고요. 그다음 학생 이름인데 이게 아마 작년 졸업생일 거예요. 학과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농업 가면 취업 못하겠네 막 이렇게 생각 솔직히 마음대로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으로서 입학 설명까지 참석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일정이 그래서 일반고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지금이 적기비가 맞습니다. 마이소 고등학교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에 대한 전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좀 다르고 가산점도 있고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하기 때문에 2차 비율이 높아 성적이 조금 낮아도 2차에서 엎을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 직업계획을 혹시나 고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고를 당연히 먼저 보는 게 상책이죠. 마고 떨어지면 투상을 갈 수 있고요. 투상 떨어지면 일반계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 희망자와 일반 전형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실은 보는 내용은 비슷하게 되지만 취업 희망자는 취업 희망사라고 해서 학생의 의지를 더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했군율을 본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마이스고등학교는 선택했군율이 아니다. 학교의 A, B, C, D, E에 대한 평가, 즉 평어를 본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 학생이 100명 중에서 50등 하면 50%거든요. 근데 이 학생, 이 학교의 50%와 저 학교의 50%가 똑같을까 성적이? 다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커트라인을 말씀을 마고에서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 말을 못해. 한국어로 말했다가는 안 된다며. 된다며. 근데 안 되거든요. 또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달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특성고등학교는 선택했군들이 후기고인 일반계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커트라인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진로 안내할 때 그죠? 요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미학생, 그 다음에 졸업생의 진로 이런 통합거리도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진로적 측면상에서 많은 또 그리고 훌륭한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 좀 더 오버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예.